대표가 직원들이랑 SNS로 소통한다고요? 정신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면접 볼 때 도망치고 싶은 회사 베스트 5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작은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있지만 제가 저와 비슷한 수준의 중소기업 대표들, 청년 대표들, 젊은 대표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엇이 제일 힘들어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돌아오는 대답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똑같고 어려운 점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점 뭘까요? 네, 바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직원들이죠, 직원들.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규모나 복지가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람보다 더 힘든 거 돈 아니야?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금, 투자 이런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그것도 힘들죠. 자금도 힘들고 돈도 힘든데 그건 어차피 처음에 다들 예상했던 어려움이에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젊은 청년들, 젊은 대표들, 스타트업 대표들이 설마 내가 여유 있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렵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중에 가장 1순위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가 청년들과 리더들의 면접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잠깐 보는데 아무래도 저의 관심 분야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채널을 멈추고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꼰대라지만 저것까지 모른다고? 라고 싶은 꼰대들의 면접 스타일, 꼰대들의 생활, 꼰대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지금 작은 기업에서 면접을 보시는 대표님들 또는 면접관님들은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도망간다고 봐야 돼요. 저희 회사는 저녁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 드립니다. 요즘 직원들이 저녁 식사 자기 돈 내고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야근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인 양 면접 때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자기 돈 내고 밥을 먹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야근 자체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는 메리트, 그건 메리트가 아니죠. 두 번째, 직원들의 편의시설, 바로 수면실 완비. 이것도 굉장히 피하고 싶은 시설이에요. 수면실, 점심시간 잠깐 쪽잠 잘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찍 왔을 때 잠시 쉴 수 있다는 것, 한두 시간 빡세게 일하고 한 2-30분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마찬가지로 수면실이 있다는 것은 철야 작업이 많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알고 임원들이 알고 부장님들이 아시는 거지 처음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수면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철야해라는 거죠. 밤샘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낮에 점심시간에 쉬는 거라고요? 자, 회사 직원의 수에 비해서 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낮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여가지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세 번째, 가장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대표가 저것도 모를 수 있나? 라고 생각되는 가장 황당한 이야기. 우리 회사는 젊은 기업입니다. 대표도 직원들과 SNS로 소통을 해요. 이거 미치는 얘기죠. 이거 다 알잖아요. 신입사원들은 다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직원과 부장님이, 직원과 이사님이, 직원과 팀장님이 SNS로 소통을 한다고요? 너에게는 사생활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맺는다고요? 대표님이 직원에게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너는 주말에도 목을 조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이걸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 내 직원들과 SNS로 소통하는 게 직원들의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이외에도 뜯어 고쳐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친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저는 제 사생활도 그렇게 터치당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말에 뭘 하고 뭘 맛있는 걸 먹고 어디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거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도 엿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주말에는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거.
더군다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대표님은 직원들하고 SNS로 소통 안 하신다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밑에 팀장님, 밑에 부장님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팀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SNS까지 친구 추천하고 친구 맺고 서로 이웃하고 이런 거 꼭 금지시키세요. 그리고 네 번째, 회사의 오너가 면접관이 잘 모르는 복지, 직원들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축구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회사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을 찬다든지 이런 거 좋긴 하지만, 이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좋은 거지, 조직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입을 시키고 추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문화예요. 옛날보다 지금 더더욱 그래요. 지금은 핸드폰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웹툰 보는 게 옛날과 다른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조직적으로 엮어가지고 등산 가려고 하고, 절대 그런 것들은 하더라도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직원한테 가장 좋은 복지 뭘까요? 돈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 회사도 넉넉하게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지는 돈이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나중에 커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게 되면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지. 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꽃 선물하고 그러지 마.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돈을 많이 벌 때쯤이면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뭐냐면 돈이야,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명심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질 만능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자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면접 갔는데 도망쳐 나오고 싶은 회사. 면접 장소와 근무 장소가 다른 경우. 면접은 근무지에서 보는 게 좋아요. 물론 회사의 명성과 연봉과 복지 중요하지만 위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치만 중요해요? 내가 근무할 사무실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면접은 강남에서 보고 근무는 광주에서 보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갈 그 거리와 맞지가 않아서 쓸데없는 면접을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면접관도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왕이면은 근무 장소에서 면접을 봐야지 동선과 거리, 시간 생각해서 면접을 볼 수 있겠죠. 저도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제가 이제 매입해서 사무실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무실은 제가 조금 젊은 감성에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카페 느낌 내려고도 노력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 미팅을 오시는 거래처를 생각을 했다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저희 직원들이 뭔가 조금 감각 있는 느낌의 사무실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했다가 다시 하얗게 바꿨어요. 빨간 거는 너무 산만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거 시도한 지가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거 한번 시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꽤나 중요한 복지가 될 것 같아요. 뭐냐? 퇴근할 때 인사 안 하기. 저희 회사는 지금 실시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됐거든요. 퇴근할 때 동료들과도 인사하지 말고 선후배 관계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그 누구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나가는 것.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인 저한테도 인사 금지거든요. 퇴근할 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쭈삣쭈삣 하고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 시간 효율도 없는데 얼마나 시간만 낭비하겠어요. 인사하지 않고 퇴근하게 하게 되면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분들은 5분, 10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인사하지 말고 퇴근하기. 이상 장백TV였습니다.